예, 김희수 헌재 소장, 헌법재판소장의 임명 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재석 의원 293명이 투표를 했는데요. 찬성이 145, 반대가 145. 그래서 293명의 절반은 146.5죠. 그래서 147, 과반, 반을 넘어가야 되니까 147명이 필요했던 표결인데 두 표가 모자라서 부결됐습니다. 역사상 헌재 소장 인준안이 부결된 게 처음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부결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이 헌법재판소장이라는 자리가 87년 민주항쟁 이후에 새로 생긴 기구잖아요. 새로 생긴 87년 체제의 헌법하에서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장이 부결됐고요. 이전에는 뭐 자진 사퇴라든지 이런 경우는 있었는데 부결되는 건 처음이고, 사실 이제 이번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후폭풍이 나올 겁니다. 개헌 문제도 맞물려 있고요. 개헌 문제에서 굉장히 좀 심각한 이슈가 이번 건으로 인해서 벌어질 것 같고. 대법원장하고요. 내일부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있어요. 대법원장하고 헌재 소장하고 이런 자리들은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돼요. 그렇죠. 장관들은 그냥 대통령 임명해버리면 끝인 경우가 많은데 그런 자리들은 다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 문제라서 김희수 헌재 소장 후보자는 헌재 소장이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일단 뭐 이따가 다시 면밀한 분석을 하겠습니다만 일단 여기서는 표 분석을 한번 우리가 일단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정치적 이야기는 이따가 다시 하더라도. 그러니까 전체가 299석이에요. 그러니까 6명이 지금 표결에 참석 자체를 아예 안 했어요. 재석 의원의 과반. 네. 전에 제가 다른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 드린 적이 있어요. 자유한국당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자유한국당이 아예 들어오지 않으면 전체 300명 국회의원 중에 지금 자리가 국회의원이 없는 자리가 안철수 바로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299명 중에 과반이면 150명인 거거든요. 150명만 그 숫자만 참석을 해서 표결을 하면 효력이 있는 표결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150명 중에서 또 반. 그게 한 75명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75명을 넘어가면 76명만 되면 통과시킬 수 있는 자리, 그런 투표결인 거죠. 150명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들어오면서 자유한국당이 급하게 장애투쟁을 하다가 일주일 만에 들어온 것도 사실 이 효과를 노리고 들어온 거거든요. 네,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깽판 놓을 수 있는 방법이라면 뭐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리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표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단순하게 그 의석수만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120, 정의당 6석, 새민중정당 창당했죠. 새민중정당 2석이 있고 그 무소속 의원 3명 중에 1명이 서영교 의원님이에요. 서영교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오늘 민주당 복당이 확정된 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129석이거든요. 반대쪽에 있는 자유한국당 107석, 바른당 20석,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 1석, 무소속 의원 3명 중에 1명이 이정현 의원이에요. 포함하면은 129석이에요. 129 대 129인데 여기에 국민의당 40석을 포함하면은 정세균 의원 빼고, 정세균 의원은 의장이니까 표결을 합니다. 근데 빼고 이제 총 298석 중에 149 대 149가 된다고 가정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공교롭게도 국민의당이 반으로 갈라졌지 않을까라고 지금 추측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이 어떤 표결을 하더라도 국민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합하면 무조건 과반이 넘잖아요. 160석가량 됩니다. 정의당을 빼더라도. 국민의당이 찬성을 해주면 무조건 통과되는 그런 표결인데, 그래서 지금 모든 화살은 국민의당 쪽으로 향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안철수가 방금 전에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민의당이 지금 20대 국회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라고 자평을 하면서 부결로 존재감을 내려고 한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캐스팅 보트인데요. 국민의당이 갖고 있는 속 좁은 생각이 결국에는 스스로를 자멸에 빠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번 부결 사태에 가장 큰 데미지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받는 건 맞아요. 일시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좀 김희수라는 사람을 한번 봅시다. 호남 출신이거든요. 일단은 이 표 분석으로만 보면 국민의당은 사실상 반 정도는 부결표, 부자를 던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결되는 순간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 중에서 진보 진영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한 헌재 소장 후보자로 우리가 봐왔어요. 더 이상 이분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다른 후보자들이. 이걸 부결시켜버려. 근데 이런 측면이 있죠. 오늘 오전에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이 표결을 좀 미루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 이거지. 근데 요거를 지금 여당이고 제1당의
의원식 원내대표가 사실 밀어붙인 거에 좀 가깝습니다. 네. 물론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이라는 어떤 형식을 빌리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런 비난이랄까 이런 것들이 엄청 빗발칠 거예요. 그 전략의 실패, 예. 뭐 부재 이런 걸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다른 문제죠. 이분들이 하는 다른 문제고 국민의당한테 쏟아지는 그 빗발치는 것들이 지금 아까 말한 안철수의 워딩에서 보듯이 심한 경우는 정평 같은 데서는 그렇게 타이틀을 잡아요. 안철수의 반대. 이게 현실화 대사, 뭐 목리,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최선의 후보자를 냈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부결시켜버리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실상 1차적으로는 타격을 엄청나게 받죠. 그 이야기는 뭐 이따가 잠시 후에 다른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쨌건 국민의당의 이를테면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음의 빚을 크게 졌으면 흔쾌하게 밀어줘도 부족할 판에 누가 봐도 국민의당 반 정도는 김희수를 부결시켰다. 그렇죠. 이런 쪽으로 간다고 하면 국민의당은 아마 앞으로 정치적 입지가 캐스팅 보트고 사실상의 뭐 국회의 의견을 좌지우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그 자리가 유지가 될까 싶은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지금 정치적 목적 자체가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그냥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국민의당은 도대체 이 투표로 자신들이 가져가는 이익이 뭔지 정말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생각은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주요 고비마다 국민의당 쪽에서 도와준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전에 제가 그런 표현을 드린 적 있죠. 본인들이 돕고 싶어서 돕는 게 아니라 지지 기반들 때문에 지지 기반에서 압력이 쏟아짐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찬성하게 되고 도와주게 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실리적으로 얻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한번 우리 존재감을 과시해봐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을 걸로 보이는 거예요. 사실 이번에 부결 사태로 인해서 안철수는 그렇게 인터뷰에서 본인이 국민의당을 칭하면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정당이라고 그렇게 자리매김을 했지만 박지원은 트윗에 이렇게 썼습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 후보자의 국회 인준 표결이 부결되었습니다. 유구무원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국민의당이 보여지는 현상으로만 보면 완벽하게 반으로 갈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친안철수계 쪽만 어느 정도에. 그래서 지금 호남 쪽에 기반을 두고 있는 박지원을 비롯한 그쪽 계파에서는 아마도 찬성표를 던졌을 확률이 높은데 안철수계에서는 완벽하게 반대표를 던진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추측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계 개편이 현실화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사건을 빌미로 해가지고. 국민의당이 다시 쪼개진다는 그렇죠. 그 상상 속의 네. 전설 같은 거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정치권이 예전에 총재 체제 강력한 리더십으로 가던 때가 아니라서 도정당 합쳐 그래서 합쳐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서 민의가 밀어내잖아요. 다시 더불어민주당 복당할래 안 돼. 니들 뭐 믿고 봤니? 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네. 어차피 찬성해줘도 자기들은 돌아오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실상의 목리. 이게 참 그렇고요. 다른 에피소드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분석 이런 것들 한번 해볼 텐데 어찌됐건 앞으로 이제 쏟아질 이런 현상은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사건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일단 예상을 해보면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단의 책임론이 엄청 불거질 거예요. 이건 전략에 대한 미스. 이게 너무 크니까 지금. 이거는.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또 국민 여론이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딴지를 놓나 해서 야당에게 역풍이 쏟아질 가능성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비판적으로 지지하지만 니들 그렇게 능력이 없냐? 그러니까 부결시킨 쪽을 욕하기보다는 예. 부결 당한 쪽이 무능하다고 공격하고 그런 사람도 꽤 있어요. 되게 이상한 모양새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들은 이따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어쨌건 충격적이네요. 그러면은 헌재 소장을 다시 지명해야 되거든요. 뭐 가장 예상되는 분은 그 박근혜 재판의 주심 재판관이었던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가장 좀 이렇게 눈에 띄기는 하는데요. 예. 또 헌재 내부적으로는 어떤 자기들끼리 서열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다시 지명하게 될지는 모르겠고요. 이 강일원이라는 분을 보면은 중도 성향이고요. 이분이. 그러니까 중도 성향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회색 분자라기보다는 법관으로서는 중도 성향이라는 것도 중요해요. 네. 예. 그래서 지역적으로도 이분은 서울 출신이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결정은 부결이지만 그 역풍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더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봐야 알겠지만 역사는 어떤 안 좋은 결과만을 갖고 설명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명 동의안 부결 결과에 대해서 논평입니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국회에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오늘은 전임 헌법재판소장 퇴임 후 223일, 김희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 111일째 되는 날입니다. 석 달 넘게 기다려온 국민은 오늘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른 안건과 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연계하려는 정략적 시도는 계속됐지만 그럼에도 야당이 부결까지 시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김 후보자에게는 부결에 이를 만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무책임의 극치,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국민의 기대를 철저하게 배반한 것입니다. 특히 헌정 질서를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악용한 가장 나쁜 선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가 계속될 것입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에게 있는지 국민께서 가장 잘 아실 것입니다. 포함하면은 129석이에요. 그래도? 129대 129인데 여기에 국민의당 40석을 포함하면은 정세균 의원 빼고, 정세균 의원은 의장이니까 표결은 합니다, 근데. 빼고 이제 총 298석 중에 149대 149가 된다고 가정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공교롭게도 국민의당이 반으로 갈라졌지 않을까라고 지금 추측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실제로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이 어떤 표결을 하더라도 국민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합하면 무조건 과반이 넘잖아요. 예. 160석가량 됩니다. 예. 정의당을 빼더라도. 예. 국민의당이 찬성을 해주면 무조건 통과되는 그런 표결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모든 화살은 국민의당 쪽으로 향하고 있는 그런 모양. 이제 이런 경우는 있었는데 부결되는 건 처음이고, 사실 이제 이번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후폭풍이 나올 겁니다. 개헌 문제도 맞물려 있고요. 개헌 문제에서 굉장히 좀 심각한 이슈가 이번 건으로 인해서 벌어질 것 같고, 대법원장하고요. 내일부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있어요. 대법원장하고 헌재 소장하고 이런 자리들은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돼요. 그렇죠. 장관들은 그냥 대통령 임명해버리면 끝인 경우가 많은데 그런 자리들은 다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 문제라서 김희수 헌재 소장 후보자는 헌재 소장이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일단 뭐 이따가 다시 면밀한 분석을 하겠습니다만 일단 여기서는 표 분석을 한번 우리가 일단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정치적 이야기는 이따가 예. 다시 하더라도. 그러니까 전체가 299석이에요. 그러니까 6명이 지금 표결에 참석 자체를 아예 안 했어요. 재석 의원의 과반. 네. 전에 제가 다른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 드린 적이 있어요. 자유한국당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하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자유한국당이 아예 들어오지 않으면 전체 300명 국회의원 중에 지금 자리가 국회의원이 없는 자리가 안철수 바로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299명 중에 과반이면 150명인 거거든요. 예. 150명만 그 숫자만 참석을 해서 표결을 하면 효력이 있는 표결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150명 중에서 또 반. 그게 한 75명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75명을 넘어가면 76명만 되면 통과시킬 수 있는 자리 그런 투표결인 거죠. 150명 기준으로 했을 예. 때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들어오면서 자유한국당이 급하게 장애투쟁을 하다가 일주일 만에 들어온 것도 사실 이 효과를 노리고 들어온 거거든요. 네,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깽판 놓을 수 있는 방법이라면 뭐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리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표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단순하게 그 의석수만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120, 정의당 6석, 새민중정당 네. 창당했죠. 새민중정당 2석이 있고 그 무소속 의원 3명 중에 1명이 서영교 의원이에요. 서영교 의원은 예. 그렇지 않아도 오늘 민주당 복당이 확정된 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129석이거든요. 이 반대쪽에 있는 자유한국당 107석, 바른당 20석,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 1석, 무소속 의원 3명 중에 1명이 이정현 의원이에요. 예, 김희수 헌재 소장, 헌법재판소장의 임명 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재석 의원 293명이 투표를 했는데요. 찬성이 145, 반대가 145. 그래서 293명의 절반은 146.5죠. 그래서 147, 과반, 반을 넘어가야 되니까 147명이 필요했던 표결인데
2표가 모자라서 부결됐습니다. 역사상 헌재 소장 인준안이 부결된 게 처음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부결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이 헌법재판소장이라는 자리가 87년 민주항쟁 이후에 새로 생긴 기구잖아요. 새로 생긴 87년 체제의 헌법하에서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장에 부결됐고요. 이전에는 뭐 자진 사퇴라든지